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유한양행 최근에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급락을 했는데 어제 오늘 반등이 크진 않습니다. 차트 보시면 20일이 깨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모르겠는데 내려갈 때는 궁금해지죠. 원래 그렇습니다. 주식이란 게 올라갈 때는 걱정이 안 되는데 내려갈 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20일이 깨지고 내려간다. 왜 이런지 오늘 유한양행 먼저 하락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차트 대응 전략, 그 다음에 리포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리포트입니다. 유한양행이 최근에 빠지는 이유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겁니다. 렉나자를 개발한 제노스코라고 오스코텍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빠지느냐? 여러분 먼저 기관들의 매매 스타일을 알아야 됩니다.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특히 기관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종목을 샀습니다. 전체 펀드에서 포트의 비중이 있습니다. 만약에 10%라고 한다면 이 비중을 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비중이 올라가게 되면 매도하게 됩니다. 최근에 유한양이 많이 올랐죠. 오스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노스코는 오스코텍의 자회사입니다. 기술특 내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최근에 살았던 유한양과 오스코텍 이 전체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일부 매도를 하게 됩니다. 왜 매도하죠? 제노스코를 사기 위해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 비중, 제약주 비중은 바이오 비중은 정해져 있습니다. 펀드에. 이거를 갑자기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1년이 지난 다음에나 가능합니다. 펀드는 보통 1년 계약을 하거든요. 펀드 매니저들이.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물량을 정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노스코를 편입시키기 위해서. 지금 포트폴리오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포트의 교체가 일어나면서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충격을 더 많이 받는 건 유한양이 아니고 오스코텍이겠죠. 바로 자회사기 때문에. 그래서 오스코텍이 더 많이 빠지는 거, 유한양이 덜 빠지는 겁니다. 기관이나 사모펀드 이런 친구들 일정한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유한양행 어차피 수익도 났죠. 오스코텍 물량을 정리해서 급하게 정리하면서 그게 부담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노스코를 사기 위한 예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많이 빠지냐? 많이 빠질 수밖에 없죠. 물량을 일단 빨리 정리해야 되니까. 제노스코라는 기업이 기술특 내 상장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 이거를 편입을 시킵니다. 왜?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이나 제노스코나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모두 같은 색깔의 주식들입니다. 근데 이게 훨씬 더 매력적이죠. 왜? 후보 물질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제가 펀드 매니저라도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 일부 물량을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제노스코를 담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이나 낙폭이 커졌습니다. 일단 유한양행 얘기니까 유한양행에 집중하겠습니다. 유한양행 빠졌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기관이나 사모펀드나 물량을 정리했는데 외국인들 동향 보셨나요? 외국인들 큰 동향 움직임이 없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린 건 외국인 세력인데 외국인들은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유한양행을 매집하고 있는 세력은 여러분 미국계 헤지펀드입니다. 이 헤지펀드가 가서 매집을 하고 있는데 박 대표가 매주 하는 미팅이 있습니다. 주간 미팅, 정보회의입니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이 참석합니다. 여기서 유한양행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창구가 어디냐? 미국계 헤지펀드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친구들이 사는 것도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가 매수, 두 번째 구간 매수, 세 번째 근저보가, 네 번째 시장가로 팝니다. 시장가로 사게 돼 있어요. 지금 어느 구간? 1단계, 2단계 중간 정도가 있습니다. 아직은 단계가 높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오스코텍 자회사 제노스코 상장 이슈 이후에 보셨나요? 크게 매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서 담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제2의 렉나자가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제노스코 굳이 상장해도 유한양행 타격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타격은 오스코텍이 받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외국인들은 거기다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유한양행이 그렇게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R&D, 임상이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후보 물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렉나자 하나의 목매일 회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은 거기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 매집 전략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각의 단계가 바뀔 때마다 고유한 신호와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신호와 패턴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돼요. 아직은 1단계입니다. 오름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퍼센테이지가 두 자릿수인 게 거의 없죠. 각각의 단계가 바뀔 때마다 나오는 신호와 패턴, 이거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들, 사모펀드들, 뭐라 그랬죠 제가? 포트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포트를 교체하기 위한 사전 작업, 유한양행, 오스코텍 일부 매도하고 그 작업으로 뭐를 살라 그런다? 제노스코 상장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진행 중이고 외국인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기관 외국인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외국인이 왜 꼼짝하지 않고 있는지 이제 그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갖고 있는 비중이 20%죠. 대주주 비중 얼마입니까? 유한재단, 국민연금, 유한학원 33%입니다. 어쨌든 대주주를 빼면 외국인이 가장 많은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략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유한양행 보시면은요, 홈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이 나옵니다. 폐암, 종양, 심혈관, 면역염증, 신경계, 렉나자는 종양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어마어마한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신약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많은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있어요. 여기서 제2의 렉나자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후보 물질, 박 대표가 준비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리포트 안에 들어간 내용인데 일부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오스코텍처럼 유한양행에다 후보 물질을 넘긴 기업 리스트입니다.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2의 오스코텍, 제2의 렉나자가 나올 가능성이 큰 후보 물질을 넘긴 기업 리스트입니다. 이 내용이 리포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 바보 아닙니다. 외국인들 이 자료를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헤지펀드. 굳이 제노스코 때문에 비중을 확 줄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유한양행은 많은 임상이 진행 중이고 많은 후보 물질을 받아놨기 때문에 2025년에도 얼마든지 FDA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포트를 조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굳이 들고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제노스코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 중이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있다. 제2의 렉나자 찾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가장 가능성이 큰 거는 여기 나온 대로 면역 항암제와 알레르기 치료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현재 가장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리포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이거 외에도 10가지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후보 물질을 넘긴 기업 리스트. 아마 그 기업 중에 제2의 오스코텍이 나올 겁니다. 관련된 기업들 리스트 꼭 확인하시고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미리 선취매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회사 이뮤논시아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죠. 제노스코와 더불어 이건 유한양행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R&D 전문 기업입니다. 면역항암제, 이중강체 연구개발 전문 기업. 이 기업이 상장이 된다면은 상장 작업으로 뭐를 할까요? R&D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후보 물질 연구에도 투자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2의 렉나자가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크다는 얘기죠.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굳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포트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관하고 사모펀드만 조정을 하고 있죠. 렉나자 효능이 뛰어나죠.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와 유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히려 더 뛰어날 수도 있다. 전체 시장이 41조인데 타그리스는 7조짜리 약입니다. 근데 이 타그리스보다도 뛰어나다. 역시 렉나자가 뛰어나긴 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1년에 3억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이거는 타그리스보다 비싼 가격입니다. 그만큼 렉나자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얘기죠. 파이프라인 가치는 2조 5천억입니다. 이렇게 많은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하나만 터져도 2조 5천억입니다. 주가가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죠.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과정입니다. 보면요. 일단 제노스코 상장 이슈가 터졌죠. 기관과 사모펀드가 포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 하락했죠. 근데 유한양행 외국인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거요. 오히려. 두 번째, 엄청나게 많은 면역항암제, 알레르기 치료제, 후보 물질들이 준비 중입니다. 박 대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10가지가 넘습니다. 그 리스트 있다 그랬죠. 제가 리포트 안에 제2의 렉나자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제2의 FDA 승인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외국인들이 미동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뮤논시아
상장 추진 중입니다. R&D 기업이죠. 이거 상장해서 상장 자금 들어오게 되면은 R&D 비용이 늘어나면서 연구개발, 임상에 집중하면서 제2의 렉나자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대박 이슈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타그리스보다 효능이 뛰어나다. 렉나자. 그래서 약값도 1년에 3억으로 비싸게 책정이 됐습니다. 전체 시장 가치만 2조 5천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한양행이 렉나자 때문에 주가가 뜨긴 했는데 여기서 마일스톤도 들어오고 800억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전체 시장 가치는 2조 5천억이다. 이거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 후보 물질을 넘겼던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관심은 여기로 쏠리겠죠. 아무래도 후보 물질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하고 사모펀드가 자연스럽게 포트를 교체하고 있다. 일부 물량을 줄여서 여기에 제노스코를 담으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외국인들 오히려 매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 제2의 오스코텍, 제2의 렉나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스트, 후보 물질 기업 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있는 기업들 제2의 오스코텍에 대한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가능성 때문에 내년에도 2025년 제2의 렉나자가 나올 것이고 제2의 FDA 승인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남겠죠. 유한양행. 그거는 바로 외국인의 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들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매수 매도. 중간에 이렇게 매도도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다 물량을 털어내는 겁니다. 얘네들이.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아직 1단계라 그랬습니다. 2단계, 3단계, 4단계, 2단계까지는 매집의 기간입니다. 3단계부터 주가 급등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10%, 20%씩 막 올라요. 그들의 신호와 패턴을 파악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트 보시면은요, 유한양행 최근에 급등이 나오다가 깨졌죠. 주봉 보겠습니다. 너무 일봉 분봉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 매집한 세력들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강력하게 매집하고 있는 세력들은 미국계 헤지펀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월봉.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집한 흔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봐도 4년이죠. 4년 동안 매집을 했는데 밑에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잘해봐야 7배, 8배입니다. 이 정도 수익률은 안 되죠.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장기화되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은 상황에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홀수로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요, 잘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 구간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무슨 얘기냐면요, 박스권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5만 원부터 8만 원 정도까지. 이 박스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매집을 했습니다. 박스가 뚫리면 어떻게 된다? 뚫리면 멀리 가게 돼 있습니다. 다시 정상적인 차트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다시 정상적인 기본 차트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박스 구간 바로 여기죠. 이 구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3년, 4년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박스는 원래 뚫리게 되면 응축된 에너지가 터지면서 급등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이 정도 상승 갖고는 안 되죠. 지금은 출구 전략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보통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신고가가 나게 되면 여러분이 출구 전략 걱정하시는데 이건 어림없습니다. 지금 매집 전략이죠. 주포 세력 외국인들 이거 전혀 아닙니다. 현재 매집하고 있어요. 제노스코 상장 이슈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략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주봉으로 봤을 때 급등 급락을 이용해서 물량을 털어내게 됩니다. 외국인도 똑같습니다. 내려갈 때는 피어라 그랬죠. 올라갈 때는 포머입니다. 제약주들은요, 임상을 진행하는 것이 이슈가 됩니다. 진행 중인 것들이 이슈가 되죠. 보통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임상 승인. 그래서 숫자보다는 심리가 중요합니다. 투심을 이용해서 물량을 다 털어내게 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정은 굉장히 건전한 조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격을 좁히는 조정입니다.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보다 이격을 좁히는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기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다시 반등이 나서 급등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을 박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박 대표가 준비한 유한양행 미 헤지펀드 매집 전략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여기에 신호와 패턴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제노스코 상장 관련해서 대응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유한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빠지면서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이격을 좁히는 조정입니다. 각각의 신호와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 외국인들의 헤지펀드 매집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노스코 상장에 대비해서 기관과 사모펀드의 대응 전략까지 제가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러분의 대응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유한알로 보내시면 해당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사실 하락했다고 볼 수도 없죠. 제가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유한양행 속보 띄워드리고 차트 분석, 매매 사인도 드리는 방입니다.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방이고요. 문자를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3158-8575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배너 있는 번호로 박 대표가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드립니다. 미리미리 입장하셔서 장 빠지고 있는데 하락하고 있는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이고 사치가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약주, 바이오주, 2차전지, 방산,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순환매에 대응하는 단타방을 박 대표가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유한양행 자꾸 단타 달라고 그러시는 분 있는데요. 유한양행 단타 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잘못하다가 물량 다 털립니다. 박 대표는 단타를 직접 드리겠습니다. 3158-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게 문자 샘플인데 샘플과 동일하게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식 여러분 쓰십니까? 종목 발굴할 때 많이들 쓰시죠. 박 대표도 24년 증권사 생활하면서 만든 게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는 제가 비밀입니다. 영업비밀. 그거 알려드리면 안 되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알고리즘이 있어요. 제가 쓰는 PB 때부터 쓰던 거. 이 두 가지를 거쳐서 종목이 나옵니다. 3158-8575 여러분이 급등이라 보내주시면 제가 급등주 발굴한 거 보내드립니다. 조건 검색식 한 10개 정도 조건이 들어가고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종목 발굴 알고리즘. 이 두 개를 통과한 종목들 급등이나 보내시면 제가 급등주 보내드립니다. 단타랑 차이는 뭐냐? 단타방은 하루 아니면 이틀 1박 2일로 수익이 냅니다. 당일날 수익 내는 경우도 있고 급등주는 뭐냐? 단기 수익입니다. 일주일. 차이가 아시겠죠? 기간입니다. 단타방은 하루나 이틀 급등주는 일주일입니다. 단기 수익. 성향에 따라 신청해 주시고요. 단타방은 1번, 급등주는 급등이나 보내시면 됩니다. 유한양행 대응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 구간이 됐죠. 이제는 여기서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이격을 좁히는 가격 조정이 급격하게 나올지, 기간 조정으로 갈지, 다시 반등이 나올지, 각종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사모펀드 기관들의 포트 교체 과정,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노스코 때문에 일어났죠. 이런 것 때문에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고 담을지 박 대표의 전략 자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한알이고요. 두 번째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입니다.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실시간 대응해드리고요. 리포트에서는 헤지펀드의 신호와 패턴 파악하는 방법과 대응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1번은 단타방. 네 번째, 조건 검색식과 알고리즘 통과한 종목 급등이라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무료로 혜택을 드리고 싶어서 설문조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료 서비스를 원하시는지 텔레그램방, 리포트, 업종 리포트, 시황 리포트, 문자방 배너에 있는 번호로 그 중에 하나를 구독자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집계해서 무료 서비스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방인지 단타방인지 아니면은 문자, 공부방, 리포트, 업종 리포트, 시황 리포트 아무거나 적어주셔도 됩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무료 혜택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최근에 급등이 나오다가 이렇게 잘 나가던 종목이 20일이 딱 처음 깨졌을 때 여러분들 이때 굉장히 당황스럽죠. 근데 그 이슈 자체도 참 애매합니다.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 실질적으로 랭라자 후보물질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기술 특례 상장을 하려고 그래요.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기관이나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정하게 정해진 비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유한이나 오스코텍을 매도할 겁니다. 일부. 전체 다 팔진 않죠. 그리고 그 비중을 다시 채웁니다. 뭘로? 제노스코로. 지금 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기관들하고 사모펀드. 근데 이상하게 외국인들은 꼼짝도 안 하고 있다. 이 친구들은 왜 미동도 안 하고 있을까? 박 대표가 설명을 드렸죠. 아직 매집이 단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유한양행은 제2의 랭라자, 제2의 후보물질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리스트 보여드렸죠? 10개 이상입니다. 내년에 2025년에 또 다른 FTX 승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베팅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박 대표의 대응 전략 리포트 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유한 R이 있었죠? 이 리포트 꼭 챙기셔야 됩니다. 분할 매수 관련해서 아니면 분할 매도 관련해서 헤지펀드의 신호와 패턴 파악하는 법이 들어가 있고 텔레그램 방에서 이 내용들을 다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은 절대로 단타 치지 마시고요. 박 대표가 종목 드릴 테니까 1번으로 들어오시고 조건 검색 시가 알고리즘 통과한 종목 급등이나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차피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기관이나 사모펀드들의 포트 교체 과정이 끝날 때죠. 이게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때까지 기간 조정으로 갈지 다시 가격 조정으로 갈지 바로 급등이 나올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박 대표의 리포트 꼭 받아가시고요. 텔레그램 방에도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서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구 전략이 나올 때는 안 됐다는 겁니다. 왜? 매집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수익률이 크지가 않다는 거. 출구 전략이 나올 때는 안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매집 전략의 단계라는 겁니다.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들은 아직 1단계입니다. 3단계 정도는 가야 출구 전략이 나올 겁니다. 관련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리포트 꼭 챙기시고요.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셔서 실시간 대응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한양행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모스코텍 혹시 가지신 분 있으면 그분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트 교체 과정이 끝나면 다시 올라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한양행 어마어마한 후보 물질 그 다음에 제2의 랭나자 후보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헤지펀드가 물량을 던지지 않은 이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단타 절대로 안 되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